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3월 말 정도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빠르면 금요일부터 처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방 기준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인데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만약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증상 감염이 아니고 일단 증상 발현이 있다면, 즉 증상 정도를 떠나 유증상 감염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언제쯤부터 호흡기 유사 증상이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따라서 그 시점부터 카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증상 발현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증상 발현 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예. 해당 기간은 잠복기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또는 입원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춰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 성분으로는 28가지, 또 약의 종류로는 23가지나 되던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건가요? 임상시험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 사례 중 약 1.7% 정도는 비교적 심각한 부작용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팍스로비드는 기본적으로 간독성하고 신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심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사용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미각 저하, 설사, 오심, 근육통, 고혈압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고혈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들은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중에는 혈압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알약인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하고 흰색의 리토나비르 한 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리토나비르는 기존의 에이즈 환자 치료제로 사용된 약물이거든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리토나비르 같은 경우에는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전한 의약품 중에 하나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특히나 고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과 더불어 복용 기간 중간에 혈당에 큰 변화가 있는지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존 백신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노바백스 백신도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노바백스는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라서 부작용 우려가 적고 또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을 교차 접종이나 3차 접종용으로는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차 접종이나 3차 접종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교차 접종이나 3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접종자들에 대한 1, 2차 접종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직 국내에서 미접종 상태이신 분들은 보통은 mRNA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3차 접종보다는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 접종이 보다 더 시급하다라고 보건당국이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단기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단기 사후 모니터링에서 안전성이 보다 더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노바백스는 정식 사용 승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오프라벨, 즉 허가 외 사용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스터샷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확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차 접종이나 교차 접종으로 사용이 되려면 임상시험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또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단계적 4차 접종 이야기가 나온 바 있죠.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이런 잦은 부스터샷이
오히려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 의약품청 EMA가 3, 4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할 때는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유사한 개념이 즉 반복적인 백신 접종이 항체의 친화도를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일부의 연구 결과가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해당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일 해당 결과가 일반적인 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의 개념을 코로나19 백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백신에서 해당 결과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 치료 전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19와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22로 불러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왜 다른 바이러스라고 보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7일 사이에 오미크론 감염자 40명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한 절반에 가까운 19명 정도는 무증상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 즉 인후통, 열, 두통, 기침, 근육통 이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1명 정도는 11일간 동안 후미각 소실이 있었고 6명은 폐렴 증상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특별한 치료나 입원 등은 필요치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원율이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은 델타 변이와는 다른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 90명에 대한 결과 분석도 했는데 유사한 임상 결과를 보였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한계점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대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고령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84%가 넘는 인구가 이미 2차까지 기본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하나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체가, 즉 항체 수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서서히 확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조금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본격 유행이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 확진자가 2배씩 폭증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현재 의료 방역 체계로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진단 체계와 치료 체계에 대한 재정비 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단 검사자 수와 확진자 수가 지금의 2~3배 수준이 되면 진단과 치료 모두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PCR 검사 역량을 넘어서는 진단 검사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득이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병용할 수밖에 없고, 확진자도 1,000명이 아닌 10,000명 단위로 발생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확보도 지금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나, 더불어서 의료 인력 등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대로 희망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라면서 최대 한두 달 안에 종식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역 강화를 시키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 반대로 방역을 크게 약화시키면 단기간에 종식이 되겠지만 피해가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국내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노바백스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노바백스 백신의 수급 상황이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종식 시점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를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 볼 때에는 한두 달 내에 종식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아마
여러 가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4월경에는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